옆 사람의 한숨 소리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게 들려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거나 잠자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밤새 뒤척이느라 다음날을 망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마 그때마다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유난일까 자책하고 성격을 고치려고 애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그 예민함은 성격이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경학적 증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민함을 마음의 문제나 의지의 영역으로 오해하시죠. 그래서 둔감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강한 멘탈을 가지려 애를 쓰는데, 이건 뇌과학적으로 보면 자신이 타고난 하드웨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각처리 감수성이라고 불리는 이 특성은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 정도가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인데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격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뇌의 신경회로가 남들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기질을 가진 분들의 뇌를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해 보면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외부 자극을 처리할 때 편도체와 섬력 그리고 거울 뉴런 시스템이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데요. 뇌의 위협 탐지기 편도체는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의 떨림까지 포착해내고, 신체 내부 감각을 인지하는 섬력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내 몸의 통증처럼 생생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 뇌는 이렇게 피곤한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능력은 진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면 모두가 대담하게 사냥하러 나갔을 때 누군가는 남아서 맹수의 발자국 소리를 듣거나 날씨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야 했잖아요. 집단 전체가 전멸하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알리는 조기경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민한 기질의 소유자들인 셈이죠. 재밌는 건 이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약 20%라는 점인데요. 이건 자연이 선택한 생존의 황금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예민하다면 사회 전체가 너무 불안해질 거고, 반대로 모두가 둔감하다면 위험에 대처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자연은 집단의 안전을 위해 예민한 전략가들을 소수로 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도록 남겨둔 겁니다.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집단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설계된 거죠. 이러한 기질 때문에 흔히 우유부단하다거나 겁이 많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인 후 행동 전략입니다. 낯선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춰서 과거의 기억 정보와 현재의 감각 정보를 대조하고 분석하는 고도의 인지 과정이 작동하는 거니까요. 머뭇거리는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최적의 생존 경로를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만약 이 기질이 분리했다면 진화 과정에서 사라졌겠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개나 말, 심지어 물고기에서도 발견될 만큼 생존의 필수적인 형질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현대 사회가 이러한 고감도 감각 시스템을 가진 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라는 점이죠.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그 민감한 감각들이 오늘날에는 과도한 소음과 조명, 쏟아지는 정보들 때문에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뇌파를 측정해보면 예민한 분들은 휴식 상태에서도 뇌의 정보 처리 복잡도 엔트로피 수치가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뇌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 사항을 예측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부하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필연적으로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일반인보다 더 급격하게 치솟는 데다, 한번 올라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두통이나 소화불량,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은 뇌가 감당하지 못한 자극이 신체 증상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특히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는 거대한 신경망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뇌장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신경 쓸 일이 생기면 바로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건 기분 탓이 아니라 뇌의 과도한 활성이 신경을 타고 위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신경계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는 물리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성능 예민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기질을 억지로 둔감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는 겁니다. 섬세한 뇌를 자극이 쏟아지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스스로를 탓하는 건 타당하지 않으니까요. 예민한 사람의 신경계는 둔감한 사람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지하고 정보를 깊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대신 통제된 환경 위에서는 누구보다 빠른 정보 처리 속도와 정확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점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더 큰 타격을 입지만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이 주어지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고통뿐만 아니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나쁜 감정만 크게 느끼는 게 아니라 기쁨이나 감동 같은 긍정적인 감동도 남들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하게 느끼거든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나 좋은 음악 한 곡에도 눈물을 흘릴 만큼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신경계가 그만큼 섬세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둔감한 사람들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기도 하죠. 실제로 연구 데이터를 보면 감각처리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적 감수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현상들을 연결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바로 이 깊은 정보 처리 능력에서 나오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봐도 예민한 사람들은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와 정보를 통합하는 세기전소엽 사이의 연결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단순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상태와 연결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읽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예술가나 작가, 혁신가 중에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건 우연이 아닌 거죠. 세상을 더 높은 해상도로 보고 더 깊이 있게 해석하도록 설계된 거니까요. 이 고감도 신경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의도적인 고독을 확보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혼자 쉬는 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뇌의 신경망을 안정화시키는 적극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외부 자극이 차단될 때 우리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회로를 활성화해서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고 내면을 정리하는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거든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스마트폰을 끄고 완벽하게 혼자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예민한 뇌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환경을 통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감각에 특히 취약한지 파악하고 그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에 약하다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명이나 냄새에 민감하다면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조도와 향기를 찾아 주변을 채우는 식으로요. 민감한 시스템을 둔감한 시스템처럼 다룰 수는 없잖아요. 나라는 생명체가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건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현명한 자기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민함을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 보세요. 거울 유로는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 능력을 무방비하게 열어두면 타인의 정서를 여과 없이 흡수하게 되기 쉽지만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활용한다면 누구보다 깊은 공감과 통찰을 줄 수 있는 상담가이자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의 예민함은 인간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될 겁니다. 이제 자신을 예민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고장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섬세하게 조율된 신경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 섬세함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감지했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 기질을 억누르는 대신 여러분만의 환경을 찾아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예민함은 여러분을 제한하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재능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메 보영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창이었습니다.